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2.0 프로그램 안에서 법인 조정 전에 체크해야 할 기본 메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메뉴죠. 회사 기본사항 등록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조정 모듈 아이콘을 클릭하고 기초사항 검토 탭 안에 있는 회사 기본사항 등록 메뉴를 실행합니다. 회사 기본사항 등록 메뉴는 회사의 기초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메뉴인데요. 출력물에서의 표시와 세무조정 시 각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전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전산매체 그리고 전자신고와 관련된 주요 항목에는 일정한 입력 규칙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 모듈을 이용하여 기장을 하고 회사 등록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회사 기본사항 등록에 회사 등록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좌측의 구분란에는 0번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인 조정 모듈이 아닌 개인 조정 모듈이 조회됩니다. 따라서 법인 조정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회사 기본사항 등록에 구분란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본사항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한 사업자 번호가 틀린 경우 등록번호란이 붉은색으로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과 대조하여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번 법인 등록번호에는 반드시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4번 대표자 명에서는 성과 이름 사이에는 공란을 두지 않고 지금처럼 붙여쓰기 하여 입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외국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기재하지 않고 한글 발음대로 풀어서 입력해야 합니다. 7번 사업장 주소란과 도로명 주소 코드는 법인세 신고뿐만 아니라 법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하고 10번 업종 코드 같은 경우는 F2 코드 도움 또는 우측에 있는 물음표 버튼을 클릭해서 나오는 창에 해당 업종 코드를 조회한 다음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 우리 회사가 업종 코드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세 신고 시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코드를 선택하여 반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10번 업종 코드를 반영하면 11번 업태 그리고 12번 종목이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이때 이 업종 코드 같은 경우는 추후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업종 코드가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해당 서식에 반영되는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3번 사업장 세무서 그리고 14번 지방세 법정동 코드는 해당 관할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코드를 모른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F2 코드 도움이나 우측에 있는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코드 도움 창에서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하고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 신고 시 아니면은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기본사항 탭 옆에 추가사항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사항 탭의 입력사항은 1번 법인 구분, 2번 중소기업 여부, 3번 종류별 구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1번 법인 구분과 3번 종류별 구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세액신고서 자체에서는 직접 체크박스를 통해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면 추가사항 탭에 와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1번 법인 구분에서는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외투법인인지를 선택합니다. 내국법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옆에 중소기업 여부란에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으로 구분되고 비중소기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다시 중견기업, 상호 출자 제한기업, 그 외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2번 중소기업 여부는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2번 중소기업 여부를 선택함에 따라서 접대비 조정명세서의 접대비 한도, 그리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의 공제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의 세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히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질적 지표뿐만 아니라 양적 지표의 기준 범위에 따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기준에 따라 적합한 경우 그리고 부적합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메뉴를 보게 되면 각 기업 규모에 따라 요건, 검토 내용, 그리고 적합 여부, 적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내용란에는 사업 내용을 기재를 하고 만약 2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기재를 해야 합니다. 적합 여부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적합 또는 부적합을 선택을 하여 표시를 합니다. 적정 여부란 같은 경우에는 작성 방법을 참고하게 되면 중기업인 경우에는 중기업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Y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기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기업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Y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고 중견기업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Y로 표시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금 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인쇄물에서 반영을 했을 때 서식에 26번에가 Y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N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변환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기업의 27번에 해당하는 적정 여부가 적으로 되어 있는데 26번 중기업의 적정 여부 그리고 21번, 22번 소기업의 적합 여부 항목 중에서 단 하나라도 적합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변환할 때 오류로 검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항목 번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서식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서식 번호를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표준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재무제표는 표준 대차대조표, 표준 손익계산서, 표준 원가명세서,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의 프로그램 안에서 해당 메뉴를 실행하여 각 서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사항 검토 탭에서 표준 재무제표 안에 있는 표준 대차대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대차대조표 메뉴를 실행하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세로 불러오기를 하여 다시 데이터를 재반영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측 상단의 세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무회계 모듈의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표준용 탭에 저장되었던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계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전표 입력에 전표를 입력하지 않아서 재무회계 모듈에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법인이라고 한다면 우측 상단의 편집 버튼을 눌러서 직접 작성합니다. 이 편집 기능은 무실적 법인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붉은색으로 선택된 란은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위 항목을 클릭하여 남색 칸에서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의 법인 선택 버튼을 통해서 표준 대차대조표의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주 업종 코드가 671900, 672000, 65990을 포함한 일반 법인용과 금융, 보험, 증권업 법인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법인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표준 대차대조표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표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준 대차대조표는 전자신고 시 꼭 첨부되어야 하는 필수 서식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무실적 법인의 경우에도 표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남색 칸에서 차변에 1원, 대변에 1원을 입력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마감할 때 리스트에 첨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대차대조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식들도 마찬가지로 법정 서식이죠. 따라서 계정 과목을 임의로 바꿀 수가 없으며 재무회계 모듈에서 계정 과목을 임의로 설정하였거나 계정 과목명을 편집하였을 경우 법인 조정의 표준 대차대조표에 자동 반영된 계정 과목이 불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측 상단의 편집 버튼을 이용해서 수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표준 손익계산서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손익계산서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표준 대차대조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법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표준 대차대조표에서 선택했던 유형과 동일한 유형을 선택하고 손익계산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의 세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무회계 모듈에서 손익계산서 메뉴에 표준용 탭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없거나 금액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측 상단의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남색 칸에 하나여 금액을 수정 가능합니다.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매출 원가 부분인데요.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제조 원가, 공사 원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사업장이 제품 매출 원가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표준 손익계산서의 코드 44번 단기총 원가의 금액과 표준 원가 명세서의 유형을 제조 원가 명세서로 선택했을 때의 코드 49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이 일치한지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합니다. 만약 원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한다면 각각 원가 명세서를 들어가서 조회를 해서 손익계산서의 원가와 원가 명세서의 원가 금액이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세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표준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란을 클릭한 뒤 합계 등록을 클릭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화면이 나타나고 화면 하단에 표시된 세무조정사항을 참조하여 상단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세 비용이라고 입력을 하고 6번으로 선택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여 저장을 했을 때 입력된 세무조정사항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주 오는 질문 하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마감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 손익계산서가 마감이 되어 있다는 문의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표준 손익계산서의 상단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메시지처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뿐만 아니라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도 함께 마감을 해제해야만 표준 손익계산서가 마감 해제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표준 원가명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원가명세서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원가명세서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기타 원가 명세서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계 모듈에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재무회계 모듈에서 표준 법인용에서 작성되었던 데이터가 동일하게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원가명세서도 마찬가지로 기장을 하지 않아서 전표 입력 데이터가 없어서 원가명세서에 작성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측 상단의 편집 버튼을 클릭하고 붉은색 칸이 아닌 남색 칸에 한해서 금액을 직접 수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도록 할게요. 이익잉여금 처분 결손금 계산서는 세로 불러오기를 했을 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전기 2월 미처분이익 잉여금과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합한 금액이 미처분이익 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 금액이 표준 대차대조표에서 381번 미처분이익 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 금액과 동일해야만 마감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서 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우측 상단의 처분일 버튼을 클릭하면 처분 확정일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불러오게 하게 되면 결산 확정일에 조금 전에 입력했던 처분 확정일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준 재무제표 메뉴들의 공통적인 기능은 첫 번째는 재무회계 모듈을 이용해서 기장을 했을 경우에는 재무회계 모듈에서 각 재무제표 메뉴,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의 표준용 탭, 손익계산서의 표준용 탭, 원가명세서의 표준용 탭을 조회해야만 그 데이터가 법인조정에서 표준 원가명세서, 표준 손익계산서, 표준 대차대조표에 새로 불러오기를 했을 때 데이터가 반영된다는 부분, 그리고 금액을 수기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의 편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붉은색으로 커서가 표시된 란은 수정을 할 수가 없고 남색으로 표시된 란만 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공통적인 기능인데요. 이 영상을 참고해서 법인 세무조정 전에 회사에 대한 기본사항 그리고 재무제표를 확정해 놓은 뒤 이어서 작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법인 조정을 하기 전에 스마트 2.0 프로그램 안에서 확인해야 할 기본 메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